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스타 광고로 많이 보이는 그 책 진짜로 재밌는지 실제로 다 읽어본 후기를 준비해 왔습니다. 고작 이런 멘트에 내가 호기심이 생겼다는 게 가끔은 좀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까지도 하지만 어쨌든 궁금증을 자아내는 재밌는 스릴러 소설들이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. 근데 이게 과연 광고만큼 재밌는지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해서 몰아서 읽어봤습니다. 물론 맞춤형 광고기는 하겠지만 저에게 한 2달 동안 많이 띄었던 광고는 요리코를 위해랑 요거 백광 그리고 최근에는 테라피스트 요 책 3권이 가장 눈에 많이 띄었어요.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읽어봤고요. 추천하고 싶은 책도 있고 이건 좀 비추하고 싶은 책도 있고요.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소개와 읽을지 말지에 대한 한 줄 평 그리고 읽으신 분들을 위한 스포 다 하면서 깔 거 다 까고 매력은 매력대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준비했습니다. 이 책은 번역가가 놀랄 정도의 소설이다 라는 식의 광고와 기구한 사연 이렇게 2가지 방향 정도로 인스타 광고가 많이 떴던 것 같은데요. 중간까지는 굉장히 쫀득하고 스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말은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말이 어쨌든지 간에 나는 중간까지 아슬아슬 재밌으면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책입니다. 이 책은 도입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. 요리코라는 이름에 여고생의 죽음을 두고 진범을 찾아내는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진범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요. 이 사건 어딘가 뒤가 구린 구석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진실을 파헤쳐가는 스토리예요. 중간까지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. 하나하나씩 얽혀있는 걸 풀어가는 게 속도도 적당하고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럴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감정의 골이 있었겠다 싶은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가지고 저는 중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범인과 반전에 있어서는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목차로 24장 끝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요리코를 임신시킨 남자는 바로 당신입니까? 라고 물어보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.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저는 근친상간 코드가 나오면 되게 좀 기분이 많이 찝찝하거든요. 물론 결국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깎인 것 같아요.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뽑아놓고 상한 우유에다가 라떼를 타서 주면 어떡합니까? 백광은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인기 있다라는 식의 광고와 어린 딸이 죽을 때 엄마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어떤 네이트 판식 썰에 끌리도록 광고를 했어요.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워낙 광고를 많이 했고 또 재미가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는 그런 피드도 있어서 되게 자신 있나 보다 기대를 가지고 읽었습니다. 물론 광고에서 소개가 된 것조차 굉장히 통속적인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 책이 별로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본적으로 스릴러들이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누구지?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렇게 되게 아슬아슬 조마조마하게 읽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짜증나!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? 이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. 책 뒷표지만 봐도 장난 아닌 콩가루 집안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. 2 자매가 핵심 인물입니다. 언니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요. 시집간 집이 장난이 아닙니다. 시아버지가 일단 보면요. 젊을 때 전장에 참전하러 가는데 자신을 배웅하러 온 아내와 딸이 이제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해주죠. 근데 아내가 이 딸 당신 딸 아니다. 전쟁 나가는 남편한테 이렇게 보내줘. 자, 그러면 다시 이 동생 쪽으로 가보면 이 동생이 또 가관이에요. 결혼을 한 날부터 아주 바람을 피고 있고 한 3명인가 4명인가 계속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. 진짜 문제는 이 여동생이 자신의 딸을 언니한테 맡기고 어딘가 가야 해라고 외출하는 동안 이 언니는 자신의 딸만 데리고 병원을 가고요. 집에 시아버지와 이제 여동생의 딸만 있는 상황에서 이 여자아이가 죽어서 시체로 발견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. 결론적으로는 질투와 불륜의 대를 이은 가족사에서 애만 하나 희생이 됐다라는 식이고 진짜 범인이 마치 또 있을 것 마냥 무슨 정당성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뭔가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
그냥 저는 답답하더라고요. 그래서 누가 누구를 싫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오히려 음흉하게 뒤에서 죽었으면 좋겠어, 죽여주세요, 어떻게 해주세요, 그 말한 게 죽인 건가? 이게 진짜 범인이라고 할 만큼의 원한인가? 이게 너무 사이코 같지 않나? 그래서 이런 통속적인 소재를 좋아하지 않아서 더 깎인 것도 있겠지만, 그런 스릴러로서 뭔가 독자에게 탄탄하게 다가오게 해주는 심리적이거나 어떤 그런 추리소설 틀이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사람과 전쟁을 조금 그냥 아주 격동적으로 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정말 비추천하겠습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광고가 많이 뜨는 책이 저에게는 이 테라피스트였어요. 이 책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. 중간 과정도 재밌었고 결말도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. 장거리 연애를 하던 한 커플이 런던에 있는 어떤 호화로운 주거 단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.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살인사건이 있던 집인 거예요. 남자친구가 왜 이걸 굳이 숨기면서까지 이 여자친구와 여기서 살려고 했는지, 둘은 갈등이 생기고 남자친구와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가운데 여자 주인공은 동네 사람들이랑은 조금씩 친해지면서 여기에 살았던 니나라는 여자가 왜 죽었고 누가 죽였는지 한 걸음씩 진실에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. 되게 전형적인 영미 스릴러 소설 그대로인데 어디 부족한 점은 딱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소설이라고 완성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단점을 굳이 또 얘기하는 게 또 저의 재미인데, 그 광고에서도 되게 무슨 심리학적인 기반을 두고 썼다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, 그래서 광고랑은 좀 다르게 속은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. 그리고 다른 서평을 찾아보니까 주인공이 너무 답답하다, 고구마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, 뭔가 이 정도의 두터운 두께를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모든 인물에 대한 주입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물들어가면서 장치들을 보여주면서 가는 데는 이 정도는 필요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저는 중간부터는 남자친구는 범인이 아닐 것이다 라는 확신은 들었고요. 탐정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지가 궁금은 하긴 했는데, 그 의문이 생겨서 거기를 깊게 생각하려 치면 또 탐정이 뭔가 사건을 훅 물고 들어와서 그걸 잊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나름 반전의 어떤 스릴미가 조금은 있었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인스타 광고에 혹해서 이 책들을 다 읽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의 호불호, 순위는 어떻게 되시나요? 여러분들 순위만 스폰하지 말고 순위만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면 우리끼리 더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. 책을 사시려는 분께는 저의 개인적인 정말 주관적인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. 안녕!